안녕하십니까. 그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고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경조사 때문에 저는 지금 대전에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가는 길이 좀 무료하기도 하고 좀 뭔가 요즘에는 맨날 유튜브 키면은 거의 주식 얘기밖에 안 하니까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유튜브를 하려고 했을 때 뭔가 현대인프라코어만 이야기하고 막 돈 얘기 주식 얘기 막 이러려고 시작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사는 얘기도 하고 제 생각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뭔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는데 공교롭게도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포인트가 그거다 보니까 그 얘기만 했는데 오늘은 그냥 이런저런 얘기 할 건데 혹시라도 주식 얘기 들으시려고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끄셔도 좋습니다. 진짜 한마디도 안 할 거고 그러면은 아마 지금 제 영상을 보실 분들이 거의 없겠죠? 거의 기록으로 남기는 느낌으로 아무도 보진 않지만은 네, 나는 보니까 저는 약간 좀 나르시스트 같긴 하지만은 제 영상을 제가 자주 보거든요. 제가 찍은 거를 생각보다 저는 재밌거든요. 제가 혼자 떠드는 게 저는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 놓을 거고 너무 먼 미래에 이를 수도 있겠지만 언젠간 저는 좀 어떤 이야기를 쓸지 모르겠지만 책을 꼭 한번 써보고 싶거든요. 뭐 아무도 안 사겠지만은 책을 꼭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뭔가 구술하는 느낌으로 써도 좀 영상을 남기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가는 길에 뭐 거의 2시간 걸리니까 한 1시간 정도 떠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혹시라도 그 현대인프라코어나 아니면 주식 때문에 잠시만요. 앞에 차가 왜 고속도로에서 60km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잠깐만요. 재밌는 친구야. 참 슬픈 예감은 왜 틀리질 않는지 참. 고속도로에서 60km로 가신다는 건 참 그것도 위법인데 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혹시라도 주식 이야기나 현대인프라코 얘기인 줄 알고 들어오신 분들은 부담 없이 바로 다른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할 거고 사는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어제 오랜만에 기분 좋아서 술을 진짜 너무 많이 먹었더니 죽겠습니다. 요즘 위스키에 꽂혀가지고 위스키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술이에요. 좋은 술이고 뭐랄까 좀 나이 드니까 물론 이제 저보다 연배 높으신 선배님들한테 죄송하지만은 나이 드니까 소주를 못 먹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회식 때나 막 이제 사람들 만나서 이제 술 먹을 때 난 소주 못 먹어, 나는 위스키만 마셔라고 하면은 진짜 호들갑 떠는 거지만은 저는 혼자 술 먹는 일도 많거든요. 집에서도 먹고 저는 식당에서도 혼자 술 잘 먹어요. 근데 예전에는 소주가 참 맛있고 좋았는데 요즘에는 좀 빨리 취하기도 하고 소주 맛이 예전처럼 맛있진 않더라고요. 원래 아시다시피 소주가 좋은 술은 아니잖아요. 그냥 감미료 타가지고 알코올 덩어리 감미료 타서 먹는 건데 그 합성 감미료 맛이 옛날엔 참 감기고 좋았는데 모르겠어요. 여튼 그래서 요즘에는 일단은 좀 음식점 알아보고 콜키지를 받더라도 외부 주류가 반입 가능한 곳에 자주 가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위스키 하나씩 들고 가서 거기서 이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위스키 한 잔씩 하는 그런 재미인데 어제는 아마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가격도 괜찮고 탈리스커 10년이 있어요. 그 피트 향이라고 해가지고 향이 좀 많이 나는 좀 호불호 많이 갈리는 위스키인데
그거 탈리스커 10년짜리를 저번에 트레이더스에서 좀 저렴하게 사가지고 이제 그거 들고 가서 제가 송도에 엄청 좋아하는 야끼도리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꼬치랑 이렇게 먹는데 저 빼고 다 옆에는 커플 오른쪽에도 커플 아니면은 여자 남자 또는 저처럼 남자 혼자인 사람은 적어도 금요일 그 불금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너무 익숙해가지고 저는 뭐 어딜 가든 간에 혼자 먹는 거 그렇게 개의치가 않아가지고 뭐 혼술이나 혼밥의 난이도가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고깃집에서 고기도 잘 구워 먹습니다. 예. 혼자 고기 구워 먹고 술잔 따르고 마시고 뭐 여튼 뭐 아주 쉽죠.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어렸을 때는 되게 남의 시선을 의식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나이 들고 보면은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를 언젠가는 깨닫게 돼요. 아, 이게 내가 혼자서 너무 호들갑을 떨었구나. 다른 사람들은 나를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데 나 혼자서만 그들을 너무 지켰구나라고는 이제 그런 걸 깨닫게 되면은 뭐 혼자 밥 먹고 술 먹고 뭐 놀고 막 그러는 거가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제 지인들은 네가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거라고 하는데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부정하진 않겠고 여튼 그래서 어제 뭐 기분이 좋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금요일이어서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또 주식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투자하는 종목이 이제 뭐랄까 최근에 좀 예쁜 모습을 많이 보여가지고 기분도 좋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에 배당금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뭐 돈을 떠나서 굉장히 좀 대견한 마치 이런 느낌이죠. 제가 아직 결혼 안 했고 애도 없지만은 뭔가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이가 장성해서 되게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빨간 내복 하나 사가지고 아버지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느낌? 뭐 제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이어서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자꾸 이거 왜 사진을 찍는 거지? 내가 뭔가를 인식하게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어제 한잔 했는데 그 탈리스커 10년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마셨죠.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위스키 얼음 타서 먹고 토닉워터 타서 먹고 뭐 그것도 맛있게 먹는 방법이긴 한데 이제 위스키의 세계에 눈을 뜨고 물론 엄청 비싼 건 없지만은 그래도 그냥 저렴한 것보다는 좀 나은 것들을 먹다 보니까 야 그게 얼마나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너무 맛없게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위스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엄청 비싼 거 아니어도 좋으니까 뭐 5에서 10만 원대에도 되게 매력적인 술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결코 비싼 게 아닌 게 그렇게 위스키 한 병 700ml짜리 사면은 생각보다 진짜 오래 먹어요. 보통 한 잔 마실 때 30ml인데 이게 막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막 위스키는 소주처럼 털어넣는 게 아니에요. 30ml 조그만한 거 따라가지고 계속 에어링이라고 해가지고 공기랑 마찰시키면서 그 향을 찾아서 향과 색과 맛을 음미하는 술이기 때문에 그 30ml 한 잔 따라 놓으면 보통 한 12, 10분은 기본 마시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아요. 가성비가 좋다는 말은 좀 넌센스인가? 여튼 그래서 여튼 나 뭔 얘기하다가 얘기가 여튼 붕 떴는데 참 어차피 아무도 안 보겠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 한 명은 볼 건데 제 친한 친구 한 놈이 있는데 걔는 되게 약간 변태같이 제 영상을 다 보더라고요. 예전에 이 비슷하게 1시간 정도 독백하는 영상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다 봐가지고 좀 소름이 돋았었는데 그 친구는 볼 테니까 잠시만요. 저 이거는 진짜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아시다시피 연예인들이나 막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녹화 방송이랑 생방이라고 있다고 하면은 생방송 엄청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시죠? 당연하죠. 왜냐면은 순간순간에 대처도 해야 되고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나 말을 조리 있고 비문 없이 깔끔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로봇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라이브가 특화되신 분들도 있고 녹화에 특화되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유튜브 스트리머 중에서 트위치 스트리머라고 해야 되나? 침착맨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 사람 자체도 되게 좋지만은 말을 진짜 재밌게 잘하거든요. 그 사람이 뭔가 막 달변가 느낌까진 아닌데 참 말을 재밌게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쉽고 재밌게 얘기하는 걸 잘하는데,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제 영상 뭐 모르시겠지만은 제 영상은 무편집본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제가 찍고 그냥 바로 올려요. 뭐 편집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편집뿐만이 아니라 컷 편집도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뭐 기침하는 거, 말 씹히는 거, 비문 섞는 것도 다 그냥 올려요. 왜냐면은 저는 이걸 편집할 시간과 노력과 여유와 기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올리는데, 이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끊이지 않고 말을 쭉 할 수 있는 사람, 물론 뭐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얘가 엄청 중언부언하고 비문이 많고 중의적인 표현이 많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 이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일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이 능력을 더 기르고 싶은 게, 나중에 제가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언젠가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저는 강연이나 사람들 앞에서 강단에서 이제 강연을 하는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게 제가 계속 저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커요. 근데 이제 하여튼 제일 좋은 건 사람들이 이게 그냥 약간 무편집이어서 대단하다라고 언젠가 일식해주는 날이 오길 바라고, 영화 같은 것도 아시다시피 촬영 편집 기술 중에서 그 롱테이크 씬이라고 하나? 그 안 끊기고 쭉 찍는 거 있는데, 그게 아시겠지만은 되게 많은 팀워크가 필요하잖아요. 배우들도 NG가 나면 안 되고, 뭐 스태프들도 그거에 맞춰서 딱 진짜 깔끔하게 완벽하게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A컷이 나오는 건데, 하여튼 저 말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유튜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제 채널이 많이 변질되긴 했지만은, 사실은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구애받지 않고 좀 잡다한 거 많이 해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음식점 같은 것도 돌아다니는 거 해보고 싶었고, 막 호들갑 떨고 막 진짜 유튜버들처럼 그런 거 말고, 그냥 제가 정말 맛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들, 저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만이 아는 맛집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려주는 유튜브도 하고 싶었고, 제가 또 이렇게 좀 생긴 거랑 다르게 책을 좋아해요. 책을 좋아해가지고 책을 읽으면은 너무 재밌는 책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책도 좀 유튜브를 통해서 좀 리뷰를 하고 싶은데, 그것도 생각만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어 요즘에 빠진 위스키나, 맞다, 제가 음악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그 위켄드라는 가수가 누군지는 알았는데, 그 친구 노래 블라인드 라이트인가 여튼 그 노래만 알았다가 얼마 전에 알고리즘 타가지고 세크리파이스라는 노래를 알게 됐는데, 와, 그 노래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반복을 했는데, 거의 지금도 아까 이 영상 키기 전에는 계속 그 세크리파이스만 듣고 있었는데, 음악도 좀 이야기하고 싶고. 근데 저는 어떤 주제든 떠들 수는 있어요. 맛집 리뷰도 할 수 있고, 책 유튜버도 할 수 있고, 음식 유튜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주류 유튜버도 할 수 있고, 막 음악 유튜버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거를 하려면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무편집으로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뭐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시청각 자료 같은 것도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 자막도 달아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될 거고, 왜냐면 예를 들어 음식점 리뷰를 할 때 진짜 무편집으로 막 들어가서 막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조금 더 이걸 진지하게 하는 건데, 그거를 회사 일이랑 병행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고민이에요. 수익 창출 문제도 있고, 저 지금 수익 창출, 지금 광고는 달고 있지만 수익 창출 아직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말이나 퇴근하고 나서 제 개인 취미 활동 중에 이제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책을 읽는 것도 너무너무 좋긴 한데, 차라리 그 시간에 맥북 에어 같은 거 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가지고 프리미어 프로처럼 편집하는 그 프로그램 하나 배워가지고 제가 직접 영상 컨텐츠 찍고 하나하나 한번 수공업으로 해볼까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그거를 회사 다니면서 할 수 있을지, 회사 일에 지장을 받진 않을지. 근데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하더라도 지금 이 채널에다가 올릴 순 없잖아. 막 완전 짬뽕 중구난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근데 사실 이 제 채널 지금 이것도 결국에는 현대인프라코어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구독자 수가 막 900명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고, 당연히. 왜냐면은 누가 제 얘기를 들어보겠어. 그래서 새로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그러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책 같은 것도 읽고서 너무 좋은 책이면은 다른 사람들 생각을 어떤지 유튜브로 좀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유튜브가 좋은 게, 그 유튜버가 올린 그 영상도 좋은데 그 영상 밑에 사람들 댓글 통해서 사람들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책 유튜버가 제가 봤을 때 저는 꽂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조승현 님이 가끔 이제 책 얘기할 때 너무너무 좋고, 이동진 님도 책 얘기할 때 너무너무 좋긴 하지만은 그 두 분은 그 본격 책 유튜버는 아니시니까 몇 분 봤는데 좀 많이 별로더라고요. 좀 매력적인 스피커도 없었고, 컨텐츠를 소개하는 어떤 그런 책에 대한 내용이나 그거에 대한 생각들이 제 귀에 그렇게 막 감기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음식 유튜버는 솔직히 조금 호들갑 같고 막 제가 혼밥 잘 먹는다고, 혼밥 잘한다고 했지만은 혼밥하는 거랑 홈 촬영까지는 안 해봤으니까 그건 너무 부끄러울 것 같고, 책 유튜버는 진짜 한번 좀 진지하게, 저 지금은 얼굴 까고 하고 있지만은 얼굴 안 까고 해보면 어떨까. 물론 이제 구독자는 없겠지만 거의.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어찌됐건 간에 제가 혼자서 읽고 말면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몇 년 됐을까? 한 4, 5년? 더 됐나? 한 7, 8년 됐나? 여튼 독서 모임을 꾸준히 했었거든요. 물론 독서 모임은 계속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뭐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영고가 대전 사람이고, 대전에서 쭉 일을 하다가 재작년에는 서울에 있었고, 작년에 또 대전에 내려왔다가 올해는 또 인천에 있거든요. 네. 저처럼 이렇게 조직 생활에 적응 못하고 일 못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튼 그래서 독서 모임을 해서 이제 독서 모임에서 쫙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상대적으로 그분들 중에서는 말을 조리 있게 막 하는 편이니까 그분들이 막 유튜브 하시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칭찬이시니까 감사한데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할까 말까. 근데 일단 그러려면은 저는 책에 대해서는 읽은 책도 좀 있고 풀 썰도 많으니까 그건 준비가 됐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약간 성능 좋은 노트북과 그리고 내 편집 기술, 이 두 가지가 이제 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저 지금 7시 47분 11시 결혼식이라서 되게 일찍 출발했거든요. 좀 막히는 걸 싫어해가지고
대전 가서 책 좀 읽으면서 쉬려고. 근데 벌써 막혀요. 지금 여기 동탄 막 지나서 오산 가는 길인데 여기가 원래 항상 막히는 곳이긴 한데 와 끝내준다. 벌써 막혀. 안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좀 진지하게 하려면은 여튼 좀 성능 좋은 노트북과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를 공부. 그래서 이번에 배당금 나오는 거 아직 뭐 할지 못 정했거든요. 왜냐면은 그걸 다시 주식에 투자하긴 싫고요. 이제 주식에는 넣을 만큼 넣은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넣었으면 됐고, 이제 남은 월급, 그러니까 제가 쓰고 남은 월급과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하더라도 그냥 적금이나 이런 걸 해야지. 너무 주식에 다 몰빵해 버리니까 삶이 핍해져요. 저는 원래 좀 여유롭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여튼 그래서 그 1,000만원 들어온 돈으로 원래는 시계를 사려고 했다가 좀 슬픈 이야기긴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하반기로 해가지고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좀 사치제 같은 게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시계가 지금 굳이 제가 필요가 없으니까 시계는 좀 나중에 살 거고, 나중에 좀 저렴할 때 살 거고, 그래서 지금 막연하게 주식에는 안 넣을 거고 시계 안 살 거고 그냥 예금 통장에 넣던가 마이너스 통장을 좀 채울까 생각을 했다가 지금 불현듯 든 생각이 이번 기회에 요 배당금으로 노트북을 사가지고 그 노트북으로 동영상 편집을 배워서 올해 한 7월 8월쯤에는 책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괜찮네요. 일단은 수요일에 돈 받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돈 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베풀고 그렇게 하고 고민을 해보고. 제가 여튼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거를, 저는 원래 그렇거든요. 저는 인스타그램도 뭐 저 혼자 기록용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은 전 인스타그램도 다 전체 공개예요. 그리고 유튜브도 당연히 전체 공개겠죠. 그래서 회사 사람들이 저 유튜브 하는 걸 당연히 모르게 해야죠. 저는 알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1도 없어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이지. 저희 회사에 딱 한 분이 저 유튜브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직장 동료분이신데, 선배님이신데, 그분도 이제 현대인프라코어를 사셨어가지고 유튜브 검색을 하시다가 그때 한창 제가 알고리즘에 간택을 받아서 그때 두산인프라코어 치면은 제가 상단에 나오던 때가 있었어요. 그걸 딱 보고서 누구누구야 너 유튜브 하니? 그래가지고 속된 말로 졸라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분한테는 제가 정중하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투자하는 것과 제가 유튜브를 한다는 것을 회사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고, 그분이 정말 착해가지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그분도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혹시라도 지금 보고 계시다면은 차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전체 공개를 했으니까 언젠가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를 아는 사람이 보게 될 거라는 생각은 했고, 근데 얼마 전에 또 제가 인천으로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인천에 계시는 회사 선배님들이 또 저 유튜브 하는 걸 알아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재미로 이제 유튜브 막 물어보고 하면은 제가 막 되게 정색하면서 그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막 하거든요. 그때 얼마 전에 딱 걸렸다는 표현은 그렇죠. 제가 하는 걸 그분들이 알았을 때 그때 심각하게 고민했거든요. 어차피 이거 내가 수익 창출할 것도 아니고, 한창 그때쯤 유튜브 막 되게 힘들어 했었거든요. 이제 예전에는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비전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는데,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사실은 엄청난 쓰레기 밭에서 진주 하나 찾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쓰레기 같은 댓글도 많고 쓰레기 같은 글도 많고 쓰레기 같은 피드백도 많거든요.
뭐 하면은 막 알려달라고 막 징징거리기나 하고, 자기가 찾아보지도 않는 것들이 여튼 뭐 여긴 차치하고 되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막 되게 이걸 해야 되나 할 때라서, 그때 딱 회사 사람들한테 걸렸을 때 아씨 이번 기회에 그냥 유튜브 그냥 다 지워버리고 그냥 말까 했다가, 제가 그래도 시작했을 때 목표했던 거를 이루지를 아직 못했고, 굳이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영상을 아예 지우고 내 기록을 지우고 나를 부정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제 삶에 있어서 좀 제 삶의 방식 결이 맞지 않더라고. 그래서 볼 테면 봐라, 이야기할 테면 이야기해라 라는 느낌으로 이제 두고 있는데, 요즘도 가끔씩 물어보셔서 정중하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뭐 얘기하는 건 그분들 자유니까 또 얘기하실 수도 있고,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그 선배님들이 보실 수도 있는데, 혹시 보고 계시다면 더 이상 얘기 안 하셨으면. 왜냐면 이거는 제 회사 생활이랑은 좀 다른 저만의 또 세계니까 제 세계를 지켜주셨으면.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은 꿈이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조심스럽기도 하고, 조금 이제는 철이 좀 들어야 된다고도 사람들은 이야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지금 나쁘지 않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나쁘지 않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청 좋은 회사나 엄청 좋은 급여 그건 아니고요. 다만 평균보다는 조금 더 높은 거를 제가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직장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균보다는, 제 주변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봐도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도는 되게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제가 죽을 때까지 다닐 수는 없잖아요. 뭐 올해도 뭐 우리 회사도 뭐 명예퇴직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 나이는 대상은 아니지만 언젠가 저도 대상이 될 거고, 회사에서 쓸모있는 인재라는 건 사실은 내 삶의 윤택한가 회사에서 쓸모있는 인간이 된다는 거는 사실은 같은 방향은 아닌 거 아시잖아요. 내 삶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나는 회사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시간이든 아니면 내 정서든 뭐 무엇이든 간에 나를 버리면 버릴수록 회사에서 저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제가 원하는 삶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퇴사하고서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강사가 되고 싶으니까, 강연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그런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는 건데, 요즘 드는 생각은 그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 네. 제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요즘 되게 너무 삶이 급변하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언제까지나 종신고용 또는 고용의 안정이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준비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엔 사실 너무 펑펑 놀거든요. 책을 읽는다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유희잖아요. 유희, 노는 거니까 좀 뭔가 내 인생에 뭔가 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저 86년생 38이고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뭐 못했다고 하고요. 제 나이대 친구들 대부분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고 뭐 아이도 이제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뭐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는 뭐 당연히 행복하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사귄 친구들과 제 주변 사람들이 꽤나 평범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속된 말로 졸라 잘 사는 사람도 없고요, 졸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제 친구 중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다 평범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옛날에도 한번 말했지만 전 대전에서 이제 충남고등학교라는 곳을 나왔고 충남대학교라는 곳을 나왔는데, 충남대가 이제 지방 국립대다 보니까 공부를 엄청 잘하는 사람은 없어도 또 엄청 멍청한 애들도 없거든요. 일단 어느 정도의 학습 능력은 갖춰야지 들어올 수 있는 학교다 보니까
다 그냥 적절하게 취업 잘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사람 만나 잘 살고 있고, 또 제가 출신이 이제 전 군대도 이제 ROTC로 갔다 왔는데 ROTC 출신들이 취업이 상대적으로 잘 되는 편이거든요. 회사에서 그 리더십이나 조직 운영 능력의 경험을 조금은 쳐줘요, 일반 병사 출신보다는. 그래서 애들이 취업도 잘해가지고 여튼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몇 명 빼고는. 그러니까 저처럼 좀 특이한 애들 몇 명 빼고는 다 결혼을 잘 살고 있는데, 저는 결혼을 하고는 싶은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둘 다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자 이렇게 살 때 어느 날 갑자기 야,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회사에 녹을 받는 거는 그만하고 조금 나의 길을 가야겠다. 예를 들어 뭐 강사를 하던, 책을 쓰던, 작가가 되던, 아니면은 진짜 뭐 갑자기 뭐 해외로 훌쩍 떠나서 한 1년 살던, 그런 걸 할 때 내가 혼자라면은 그냥 내가 만족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면은 시행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결혼을 해버리게 되면은 나만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도 폐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사람과 상의를 해야 되고 그 사람과 함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직까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결혼을 한다는 거는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1순위에서 2순위로 미뤄둬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제가 결혼했는데도, 아이가 있는데도 철없이 나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를 믿고 저와 함께 가정을 만들어준 저의 배우자와 아무런 의지 없이 오롯이 나의 의지만으로 태어나게 된 내 아이들에 대한 신뢰잖아요. 그래서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친구들한테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충성이란 표현보다는 그 친구들과 모든 걸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어떤 다양한 일들을 만약에 하더라도 충분히 의논을 하고, 그 친구들이 만약에 조금 어렵지 않냐라고 하면은 제 꿈을 접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안 보겠지만 제가 오래 만났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이성 친구분이 정말 정말 좋은 분이고, 지금도 정말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한테 기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올해 초에 헤어졌는데, 이 얘기는 그분한테 신뢰되니까 하여튼 이성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어렸을 때는 쉬웠거든요. 뭐 쉽다는 표현은 좀 웃기지만은, 그때는 뭐 젊었었고 뭐 직장 생활을 좀 일찍 시작했으니까 돈도 좀 뭐 용돈 받는 것보다는 내가 벌어 쓰는 게 훨씬 더 자유롭게 내 돈을 쓸 수 있으니까 돈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얼굴이 엄청 못생긴 건 아니니까 뭐 사람 만나는 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 사람의 퀄리티는 잘 모르겠지만 다 저한테는 과분할 정도로 좋은 사람들이었었고, 근데 이제 나이 드니까 이제 연애를 또 언젠가는 할 건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 조건은 점점 안 좋아지는데 쓸데없이 눈만 높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눈이 높다는 게 막 이 사람이 어떤 좋은 직업을 가지고 뭐 얼마나 재무적으로 탄탄하고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몸매가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삶의 가치관 같은 게 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그게 뭐 어느 정도 싱크로율이 막 60-70%는 맞을 수 있겠지만 100% 맞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나랑 몇십 년 동안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나랑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좀 많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단은 미혼자인 사람들도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좀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셨고, 미혼자들 중에서도 또 그 안에서 나랑 정서적인, 오히려 조건이라면은 또 맞을 사람이 있겠죠. 얼마 전에도
회사 사람들이랑 밥 먹는데 결혼 얘기하는데 저보고 결정사 가입하시라고 했던 분이 있는데, 결정사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결정사는, 결혼정보회사는 그 사람의 스펙과 그 사람의 재력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서 그걸로 이제 레벨을 정한 다음에 그 레벨끼리 맞춰서 결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 싫거든요. 그렇게 좀 기술적으로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하더라도 뭐 저는 운명을 믿거나 막 완전 로맨티스트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뭔가 그런 매칭은 싫어요.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얼굴만 예쁘면 됐고 그랬다면은 지금은 얼굴은 진짜 별로여도 좋으니까 삶의 가치관과 지향점이 맞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물론 그렇다고 제가 외모를 아예 안 보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독서 모임 나가면은 물론 책 얘기도 하지만은 여튼 독서 모임에 당연히 이성 친구가 있는 분들도 나올 수 있고 기혼자도 나오실 수 있겠지만은 높은 확률로 이제 어찌 보면 솔로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책 얘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이제 엿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참 좋은데,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되게 그렇게 매력적이고 멋있는 사람을 아직은 못 본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뭐랄까 막 20대 때 사랑처럼 막 불타오르는 뜨거운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뭔가 그 사람 생각하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을 좀 빨리 만나고 싶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쉬우면 안 되죠. 이제 나이도 나이고 아무나 막 만나면 안 되니까 외로운 거는 스스로 이제 극복을 하면 되고. 이게 차가 막히니까 떠들기는 좋은데 이게 좀 멘탈 좀 야, 이 아침부터 다들 엄청 부지런하구나. 다들 어딜 그렇게 다 가는 거야? 놀러 가시나? 커피도 다 마셨네. 설마 지금까지 보시는 분 없죠? 현우야 보고 있지? 너는 보고 있을 거라 믿어. 안 봐도 상관없지만. 최근에 제가 책을 읽는데, 원래 저는 이제 약간 좀 똥꼬집이 있어가지고 책에 대해서도 제 주관이 엄청 뚜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책 읽을 때 주로 장르가 인문학 또는 약간의 철학, 그리고 경제 경영 서적 같은 거를 좀 많이 읽으려고 해요. 경제 경영 서적 같은 경우는 막 주식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부동산 이렇게 알아라 뭐 이런 거 말고요. 약간 좀 뭐랄까, 약간 넛지나 막 약간 블링크, 뭐 아웃라이어 같은 약간 그런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책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좀 실용서적을 좋아하고 책을 통해서 제가 뭔가 배운다는 느낌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류의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설이나 이런 문학 쪽은 거의 접하지 않았어요. 땡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책 사는 걸 좋아하는데 책도 사실은 우리나라 책은 아예 안 봐요. 그것도 되게 사대주의적 사고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책을 산다는 것, 그리고 책을 읽는다는 건 엄청난 투자거든요. 시간의 투자고 재화의 투자인데, 우리나라 책을 읽어서 저는 좀 아쉬웠던 게 꽤 많았어요. 네,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었던 우리나라 책들은 꽤나 유명한 책들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다 별로였었고, 일단 외국 책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올 정도라면은 그래도 그쪽 원래 이제 책이 만들어졌던 거 미국이든 영국이든 일본이든 그쪽에서 어느 정도 판매고를 올렸고 대중의 평가가 좋아서 우리나라로 번역이 돼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번역돼서 온 책들은 기본적인 퀄리티는, 최소 퀄리티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쓰레기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는 아까부터 쓰레기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외국 책을, 야 너 제가 원래 웬만하면 양보를 하는데 얘는 양보를 못 하겠어요. 왔다 갔다 이 자식이. 쟤 때문에 흐름을 놓쳤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편인데, 얼마 전에 이제 독서 모임이, 이제 자유 독서 모임이 있고 지정 독서 모임이 있는데, 지정 독서 모임인 곳에서 고전 문학을 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석을 안 할까 하다가 참석을 해야지 하고서 이제 그것 덕분에 읽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재밌고, 그때 시대상도 좀 엿볼 수 있거니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읽은 게 몇 개 없긴 한데 되게 유명한 것들 위주로 읽었거든요. 아마 아실지도 모르는데, 위대한 개츠비라든지 1984라든지, 아니면은 뭐지? 기억이 안 나네. 인간 실격이라든지, 하여튼 뭐 이런 것들 막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특히 그 조지 오웰의 1984는 책 진짜 좋더라고요.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뭔가 그린 사람의 책인데, 엄청 옛날에 쓰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진짜 대단히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 좋아하는 것 중에 그 마케팅의 실패로 졸작이 된 비운의 영화인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약간 좀 미래사회, 감정이 통제된 사회를 그린 영화인데, 그거 영화만 봤을 땐 몰랐는데 그 조지 오웰 작품을 딱 보고서 그 영화 생각하니까, 이게, 이 영화는 아마 조지 오웰의 그 작품이 없었으면 만들어지기 어렵지 않았을까, 모티브를 좀 많이 다운받았다는 느낌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지만, 여튼 요즘은 그렇게 고전 문학들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내가 너무 편협했구나. 진짜 세상은 넓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손이 안 갔던 건데, 접해보니까 이렇게 재밌는 게 또 없더라. 그래서 역시 오판하면 안 되고, 내가 너무 내 기준으로 그냥 뭐든지 딱 단정지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그때뿐이겠죠. 네. 사람은 쉽게 안 변하니까요. 원래는 가는 내내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준비 없이 킨 거다 보니까 얘기할 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음악이 듣고 싶어졌어요. 그 음악을 들으려면은, 지금 이게 핸드폰으로 찍는 거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자동차에 음악을 불어넣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서 영상은 이제 여기서 끌려고 하고요. 어차피 지금 서행 중이니까 좀 정차할 때쯤에 위험하지 않게 끄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호호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좀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긴 하지만은, 이왕이면은 하루하루 가지지 못한 것에 슬퍼하고 분노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무슨 목사님 같네요. 말하는 게 너무 재수없네. 나도 만족 못하고 살아가면서 차가 멈춰야지 끌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자, 이제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녕.